조금만 흘러도 밑에 있는 지방이랑 합쳐지면서 어르신들의 큰 지방 파우치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고급스러운 얼굴을 추구한다면 정말 비추합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 필러나 보톡스라는 거를 저희가 뿌띠 시술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가격도 저렴하고 뭐 부작용은 적은데 또 효과는 또 좋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대중화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거 아무 병원에서 부위 상관없이 막 맞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필러나 보톡스 같은 뿌띠 시술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병원이 한 10년쯤 된 병원인데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필러 보톡스가 과거엔 굉장히 비쌌어요. 뭐 한두 군데만 손봐도 수백만 원 그냥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청담동 사모님이나 연예인들 정도나 맞는 시술로 알았죠.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술 받는 사람이 막 엄청 늘어나니까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많아졌어요. 근데 물론 시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완전히 안전하다고 하면 굳이 병원에 꼭 가서 해야겠어요? 집에서 손톱 깎듯이 그냥 마트에서 재료 사가지고 가족끼리 서로 시술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엄연히 부작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술하게 되는 건데, 부작용이라는 건 의료진 숙련도나 뭐 개인 체질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발적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참 필러 시술 많이 할 때는 뭐 하루에 60, 70cc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시술하면서 느낀 게 이런 부위는 필러보다는 좀 다른 걸 추천하고 싶다, 혹은 여긴 진짜 필러가 최고인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도 자세하게 좀 풀어놔 주세요. 그럼 오케이, 오늘 필러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필러가 뭐냐? 필러, 즉 채우는 물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얼굴에 넣어서 채우는 온갖 물질들이 넓은 의미로서의 필러죠. 하지만 요즘은 누가 필러라고 하면은 99.99% 히알루론산 필러를 말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러로 경쟁하던 여러 물질 중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나머지 제품들 전부 제압해버린 거죠. 우리가 휴대폰 하면 당연히 스마트폰이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피처폰 분명히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은 필러 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의 피부나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거든요. 원래는 관절이나 연골 같은 통증 치료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엔 우리 피부에 꺼져 있는 볼륨을 채우는데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좀 꺼져 있는 분들이라던가 겹벌이 꺼진 땅콩형 얼굴, 혹은 이마나 입술이 볼륨이 부족한 분들도 받으시면 훨씬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필러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만족도라고 할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보톡스는 대부분 제가 들었을 때는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필러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필러 시술이 흔하긴 하지만 쉬운 시술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술하시는 선생님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스타일 차이도 있고요. 저도 지금은 여유있게 시술을 하지만 당연히 초보 시절도 있었거든요.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그걸 토대로 꾸준히 시술하고 또 피드백 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로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늘은 거죠. 지금은 고객님들 얼굴만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만 얘기해봐도 실제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나 적절하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결과에서도 시술 전에 어떻게 설명했냐에 따라서 만족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제가 여러 원장님을 가르치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대신 리터치를 하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혹은 타원에서 시술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못 믿겠다고 저한테 오셔서 봐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꽤 많은 경우에 시술이 사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시술 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필러를 많이 받으시는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시술에 비해 좀 큰 장점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점부터 말해서 그렇지, 히알루론산 필러는 정말 장점도 많고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장점 중에서도 3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합리적 가격. 아까 보톡스랑 필러가 예전에 엄청 비쌌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 제가 신혼 때 처제가 공무원 준비한다고 해서 500만 원을 장모님께 받아서 노량진에 갔거든요. 근데 몇 달 후에 보니까 이마랑 턱이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때 500만
돈을 거의 다 필러 만드는데 썼다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한 50만 원도 안 써도 될 정도 시술이거든요. 지금은 수입산 필러 가격도 많이 내려갔지만 국산 필러나 국산 보톡스 가격이 예전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싸거든요. 두 번째, 즉각적인 효과. 다른 시술들, 뭐 요즘에 많이 하는 주베르기나 스컬테라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 볼륨이 차오르는 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경우로는 수술 같은 경우에 아물고 붓기 가라앉아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는 데까지 역시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필러는 시술하면 바로 모양이 거의 나오고 거기서 붓기가 빠지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시술 전후 일상생활에 문제가 거의 없어요. 시술 받으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신다던가 당일에 약속이 있다던가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상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보통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유가 크거든요. 근데 필러는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시술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녹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막상 시술하고 나서 보니까 내 예상하고 좀 다르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필러 녹이는 주사로 쉽게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부위에는 필러를 넣는 건 비추다 싶은 부위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애교 필러. 한때 엄청 유행했었는데 일단 유행이 지났어요. 그리고 20대 후반만 돼도 애교 자리에 필러가 고정이 잘 안 되고 약간 밑으로 흐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조금만 흘러도 밑에 있는 지방이랑 합쳐지면서 어르신들의 큰 지방 파우치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고급스러운 얼굴을 추구한다면 정말 비추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밑이에요. 여기가 애교라고 하면은 그 바로 밑에 눈밑, 또 눈물고랑이라고도 많이 하는 부위인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눈밑이 꺼진 모습 때문에 그걸 교정하고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눈밑이 꺼지는 이유는 그 바로 위에 지방이 튀어나오는 이유랑 같아요. 대부분 노화로 인한 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꺼졌다는 얘기만 하고 오시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은 그 바로 위에는 또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채우기만 한다면 역시나 커다란 지방 파우치처럼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아주 얇은 살에 힘도 없어서 필러도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레스틀렌 아이라이트라는 제품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잼버실이나 울트라코를 시술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까지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끝 필러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피부에는 두 개의 혈관이 다른 방향으로 와서 한쪽이 손상돼도 멀쩡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코끝은 신기하게도 한 개의 혈관만 와서 그 피부를 먹여 살려요. 근데 다른 피부들에 비해서 딱딱하기도 하죠. 이 딱딱한 곳에 억지로 밀어넣은 필러가 혈관을 누르게 되면 피부가 괴사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추천해 주시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추천할 것은 입술이죠. 요즘 뭐 장원영 입술부터 해서 티 안 나게 주름만이라도 펴기 위해 필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아주 예전에 미용실 야매 스타일 입술이나 너무 심한 큐 입술 때문에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용량과 스타일의 문제라 미리 말씀만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고 받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팔자주름인데요. 일단 팔자 쪽은 깊으면 깊을수록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는데 필러로 단차를 좀 줄여주면 팔자 쪽에 꺼진 볼륨들이 올라오면서 앞광대랑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훨씬 더 젊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단차가 너무 심하면 채우는 것만으로 이걸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인지하고 하시거나 대신 여기에 이 꺾이는 선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시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옆볼인데요. 옆볼은 보통 30대 중후반부터 점차 지방이 줄어들면서 푹 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처지지만 여기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이 인대 때문에 그 위에는 살이 쌓이고 아래로는 빠지면서 이 부분만 더 패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옆볼을 채울 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매끄러울 정도로 과하게 목표를 잡진 않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면에서 봤을 때 부드럽게 떨어지는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자연스러운 볼륨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턱끝인데요. 이 턱끝에 볼륨이 없으면 측면에서 봤을 때 얼굴 라인이 되게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필러 하나만 넣어줘도 다이어트한 것 같은 V라인이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조금 더 입체적인 얼굴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턱끝 필러는 양도 소량이고 턱끝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가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완전 무턱이신 분들은 딱 턱끝만 하기보다는 마리오네트부터 턱끝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서 마치 끝에 뿔처럼 톡 튀어나온 턱이 아니라 원래 내 턱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더 선호합니다. 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장단점과 추천, 비추천 부위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필러라는 게 받는 사람도 진짜 신기하고 만족도도 높지만 시술하는 사람도 진짜 재밌는 시술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시술자 스킬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하고 엄연히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맞으시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필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병원 가서 상담받는 거랑 완전 모르고 가는 거랑 사실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정도는 공부하고 또 본인에게는 어떤 부위에 시술해야 좋을지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같은 고민이 있으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빅이 이런 것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